안녕하세요. 지금 몇 년 장단점, 지금 몇 년 이의 신청, 청구 이의 소에 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저희 영상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민사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민사소송이라는 절차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년 장단점과 세 가지 사례를 통한 지금 몇 년 신청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지금 몇 년 절차에 관한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채무자가 14일 이내 이의 신청 또는 채무자가 지금 몇 년 정보를 송달하지 못하면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이 두 편을 보더라도 지금 몇 년이 민사소송보다 더 간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민사소송보다 지금 몇 년을 더 선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지금 몇 년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 지금 몇 년 장단점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실사례를 통한 민사소송 중 하나인 대여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에게 몇만 원을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내일 준다, 모레 준다 하는 게 벌써 10년이 넘어버렸습니다. 만약 이 당시에 제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민사소송 절차가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사례를 중심으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꼭 한번 신청 부탁드립니다. 위 영상에 있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연인관계였다. 철수는 영희에게 생활비와 용돈 등을 주었다. 이 사례를 통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소장을 작성하려 합니다. 우선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어떤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될까요? 철수와 영희는 연인 사이였다. 즉 철수가 영희에게 준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금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민법에는 증여와 대여금에 관한 법 규정이 있습니다. 즉 증여와 대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상이냐 아니면 반환 약정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친분이 두텁거나 사귀는 사이 또는 가족관계 등에서는 채무증이나 지불각서 등을 세세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돈을 건넬 때에도 빌려주는 돈인지 단정 짓지 않으면서 애매한 말과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 법정 분쟁이 생겨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원고가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목적물의 인도, 반환 시기의 도래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하고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고가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철수가 채무증 또는 지불각서가 있거나 문자, 녹취 등을 통하여 영희가 철수에게 받은 돈은 빌린 돈으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대여금을 인정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철수의 사례처럼 대부분의 연인관계에서는 채무증 또는 지불각서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과 이를 반환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 증거자료가 있다면 소장은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김철수가 이영희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이영희의 초본 발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반드시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하여 이영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본 발급의 중요성은 지금 있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후 강제 집행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본 발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장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되고 접수를 하면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소장을 받아놓은 법원은 소장 흠결사항, 소장의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 소장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경우, 소장이 인용한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흠결사항이 있다면 보정 권고 또는 보정 명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보정사항을 명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결사항을 보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흠결이 없다면 법원은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기재한 주소에 소장 부분이 송달되지 않으면 송달 불능이 되는데 송달 불능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불명 또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주소, 성명에 오기가 없었거나 재송달에서도 같은 사유로 반송된 경우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 가능한 주소의 보정을 명합니다. 원고가 주소 보정을 하였으나 원고의 과실 없이 피고의 주소지를 알지 못하거나 피고가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게시하고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장 부분을 받지 않아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 난 이후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받은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답변서를 미제출하셔도 되지만 만약 원고의 주장에 의의가 있다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와 관련된
영상도 올렸으니 위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만약 영희가 출소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철수에게 받는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는 부분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민법상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우상으로 제3의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면 법원에서 변론기일 등을 지정하고 법원에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민사소송법에 쟁점 정리 기일 및 변론 준비 절차라는 용어가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 용어는 무시해도 좋을 것 같지만 어떠한 용어인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에는 사실 조회 신청과 문서 제출 명령 및 증인 신청이 대표적입니다. 즉, 당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증거가 없다면 위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더 이상 주장하고 입증할 게 없다면 변론 종결을 하고 판결 선고를 합니다. 즉, 철수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영희가 증여라는 답변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에서는 변론기를 지정하거나 또는 조정 및 화해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 간에 조정 또는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는 결정을 합니다. 법원의 1심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항소를 하여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인 간의 대여금을 통하여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차용증, 지불각서가 없는 연인관계, 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대여금 문제는 두 사람과의 주고받은 당시의 대화 내용과 대화나 문자, 통화 기록 등의 통신 기록을 토대로 그 점을 추측하는 것과 당사자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에서 통상 도의적으로 우상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의 합리적인 추정 가능 금액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 또한 친구에게 빌린 돈을 받기 위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지만 당시 친구에게 차용증, 지불각서, 문자 등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또한 대여금 소멸시 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원에서 지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상으로 대여금을 통한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